컨셉을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득이 되고 재산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할 것은 굉장히 넓은 이 세상에서 땅에 바늘 하나 꽂는 그런 확률의 꿈을 지금부터 미리 찾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컨셉을 먼저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꿈보다 콘셉트가 중요한 이유는요. 먼저 이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찾는 것보다는 컨셉을 정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원하겠어요. 그런데 경험치가 적을수록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꿈으로 삼을 만한 일을 알게 되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너의 꿈이 뭐니라고 하면은 그 직업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대통령, 화가, 뭐 요즘은 그 동영상 서비스의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초등학생 1위의 꿈이래요. 본인이 접하고 경험하는 그 한계 내에서 꿈을 정하는 거죠. 아이돌 되는 것도 꿈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굉장히 상위권 안에 있는 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정된 시각에서 정한 꿈, 그게 시간이 지나서 경험치가 늘어나면은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놓치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컨셉을 잡아서 일정한 범위를 높여놓게 되면은 거기서 정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좌절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직업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컨셉이 정해지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많은 보는 직업들 있죠. 그것의 60%가 사라져 버린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일 때 있었던 직업, 자, 비디오 대여점 사장, 지금 없어요. 비디오라는 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반면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있는 직업도 있죠. 동영상 서비스의 크리에이터. 요즘 가장 각광받고 많이 부러움을 사는 그런 직업인데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자, 앞으로는요. 이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10년 뒤에 또는 그다음 10년 뒤에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요. 지금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가질 수 있는 직업이 4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죠. 입사를 하면 평생 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달라졌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또 지금과도 판이하게 달라질 거예요. 자, 그때 가서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직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기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내가 컨셉을 잡는다. 그러면 그 직업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져요. 옆에 그 컨셉에 맞는 다른 직업으로 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하나를 잃고 직장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질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20대에 갖고 있었던 직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작했던 일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그 컨셉 범위 안에서 움직인 거죠,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본인이 가장 가야 될 그런 일을 찾은 거죠. 꿈을 잃었을 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요, 20여 년 전에 방송 구성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가 벌어졌어요. 방송국이 사라졌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던 통째로 없어졌어요, 방송국이. 그리고 외주 제작이나 프로그램 제작소가 현저하게 줄어든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직업이 사라져 버렸어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그런 틀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낙담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당황은 했죠.
낙담하지는 않고 그 근처에 다른 글 쓰는 일로 조금씩 옮겨갔던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시나리오 작가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한 작품화될 확률이 20% 10% 될까 말까 합니다. 분명히 그 제작자하고 PD, 감독 다 붙어서 했는데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저는 좀 더 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완성된 시나리오 3편이 다 좌절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못한 그런 시나리오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작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것을 소설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소설로 다시 쓰게 되고 이것을 출판사에 원고로 보여줬더니 그래, 한번 책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몇 년 동안 책을 쓰는 작가로 저에게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셉을 찾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이나 교사보다 더 안정된 그런 직업 세계를 갖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콘셉트는 직업이라는 그런 한 세계뿐만 아니라 내 생활 전체에 대해서 어떤 통제권을 가지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자기 컨셉을 정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자,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직업 세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자기의 컨셉을 적용을 시킵니다. 자, 나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내 삶의 형태를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자꾸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 집안에서 자기하고 놀기만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컨셉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생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삐걱대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컨셉을 정하는 일은 이렇게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의 형태를 잡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